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24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기전동기는 역류를 조정할 수가 있죠. 여기는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2번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스태핑 모터의 회전 속도는 스태핑의 주파수, 즉 입력 펄스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1번은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3번 정연파형의 회전자계 중에 정류자가 있는 회전자를 놓으면 각 정류자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회전자 권선에는 크기가 같고 위상이 다른 전압이 유기된다. 정류자편 수를 K라고 할 때 정류자편 사이의 위상차는 요 공식 암기에서 찾는 문제죠. 정류자편 사이의 위상차 공식은 요렇게 적용됩니다. 정류자편 수분의 2파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4번 극수가 사극이고 전기자 권선이 단중 중권인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가 40A면 전기자 권선의 각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권선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기자 권선의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하는 문제인데, 이때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병렬회로수 분의 전기자 전류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병렬회로수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중 중권이란 단서를 줬죠. 중권은 병렬회로수가 극수와 동일하지요. 극수 4극이라고 줬네요. 그래서 병렬회로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전기자 전류 40A 하면 이때 각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10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전기자 권선의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 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5번 어떤 정류기의 부하전압이 200V이고 맥동률이 3%이면 교류분의 진폭은, 자, 맥동률은 직류분분의 교류분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교류분이죠. 얘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100 넘어가서 맥동률에 나눠주고요. 직류분 넘어가서 맥동률에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식은 요런 식이 되겠네요. 요런 식.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맥동률 3%, 그다음에 부하전류 2000이죠. 부하전류 2000V 해서 여기 또 100이 넘어갔으니까 100을 나눠줘야죠.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때의 교류값, 교류분의 진폭은 6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거 맥동률 공식 직류분분의 교류분 곱하기 100으로 맥동률 구한다는 거, 요것도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6번 삼상 유도전동기로서 작용하기 위한 슬립 S의 범위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유도전동기에서의 슬립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습니다. 만약 0과 같고 1과 같으면 유도전동기는 전압을 유도해서 회전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슬립이 0과 같거나 1과 같으면 전압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속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압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직류 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직류 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은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해야 돼요. 작게. 근데 얘는 크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1번, 3번, 4번 요거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요거 쭉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8번 단상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 역률이 80%의 지상 역률에서 전압 변동률이 4%이고 부하 역률이 100%에서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한다.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약 몇 %인가? 자, 변압기에서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라는 문제네요. 근데 보면 전압 변동률을 줬어요.
그럼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이게 퍼센트 저항 강화, 이 역률이죠.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사인 세타. 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얘.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부하 역률 80%의 지상 역률에서의 전압 변동률이 4%이고 부하 역률 100%에서의 전압 변동률이 3%래요. 자, 그러면 요 공식에서 부하 역률이 100%면 얘가 1이죠. 1. 100%면. 그러면 P 곱하기 1 플러스 요거 뭐예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곱하기 역률이 1이면 사인 세타는 0이죠. 0. 얘가 몇 퍼센트? 3%. 그러면 얘가 0이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는 3%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부하 역률이 80%래요. 부하 역률 80%. 그럼 요 공식에다가 적용하면 부하 역률이 80%, 0.8일 때 우리 좀 전에 퍼센트 저항 강화가 3%라는 거 계산했죠.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곱하기 역률이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입니다. 얘가 몇 퍼센트? 전압 변동률이 여기 있네요. 4%래요. 4%. 4%. 그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이 4%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곱한 게 넘어가서 플러스 3 곱하기 0.8이니까 4 마이너스 3 곱하기 0.8 여기다 0.6 곱해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나눠줘야죠. 0.6 나눠주면 이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0.6분의 4 마이너스 3 곱하기 0.8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퍼센트 리액턴스는 2.7%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직접 정리하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무브와의 장거리 송전선로에 동기발전기를 접속하는 경우 자기여자 현상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요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 발전기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다. 이게 답인데 자, 자기여자 현상이 뭐냐면 선로의 충전 전류로 인해서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요? 충전 전류. 근데 충전 전류의 원인은 정정 용량의 원인이 돼서 충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잖아요. 콘덴서 뭐죠? 정정 용량 존재하잖아요. 캐피스턴스 성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선로에 정정 용량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정정 용량 값을 가진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정정 용량은 서로 더해주죠. 정정 용량 값을 더해줍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러면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정정 용량 값은 커지겠죠. 그러면 충전 전류 값도 커지겠죠. 그러면 자기여자 현상은 심해지겠죠. 그래서 방지법으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여기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들 요게 자기여자 현상 방지법이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번 변압기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죠. 여기서 YY 결선에서 중성점을 접지하면 제5고조파 전류가 흘러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킨다가 아니고요. YY 결선에서는 제3고조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요 암기입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같은 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 각 발전기의 한 상당 기전력은 2000V이고 동기 리액턴스는 5ohm이라 한다. 어떤 원인에 의하여 두 발전기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생겼다. 이 두 발전기가 주로 받는 전력은 이 문제는 발전기 두 대가 이제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발전기 두 대의 위상이 틀어졌을 때 위상차가 발생했을 때 이때 여기에 발생되는 전력의 크기를 구해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발전기 병렬 운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뭐 있죠? 기전력의 위상, 크기,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한다. 그죠? 여기서 위상이 달라지면 동기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 동기화 전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력을 동기 화력이라고도 하고 수수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제 위상이 달라졌으니까, 그죠? 달라졌다는 얘기는 위상차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 공식이 요렇게 돼요. 예. 예. 공식 암기. 위상이 달라졌을 때 발생되는 전력. 어디서요?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요 전압은 상전압입니다. 문제에서 한 상단 전력, 이게 상전압이죠? 2000V. 그래서 2000V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 5옴 곱하기 사인 30도. 여기까지가 와트.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와트 단위의 전력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요때의 수전력 동기 화력이 200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예,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2번 동기발전기에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와 기전력의 파형 개선은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번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자, 변압기 무부하 시험에서는 무부하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철솜 등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단락 시험에서는 동기 임피던스, 임피던스 전압, 동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번 절연 내력은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가 않았죠, 그죠? 예, 그래서 절연 내력은 무부하 시험하고 단락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할 수 없는 건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4번 IGB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낮아 BJT보다 구동하기 쉽다. 임피던스가 매우 낮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높다가 맞는 설명이에요. 예, 1번, 2번,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예,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5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는 비례 추이 관련된 문제인데, 비례 추이가 뭐냐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2차 저항 값을 조정해서 최대 토크 값이 발생되는 시점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토크가 발생되는 시점을 조정하는 거지, 최대 토크 값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최대 토크 값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최대 토크 값의 발생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토크 값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최대 토크. 여기 공식 나와 있네요. 여기에 2차 저항값, 이건 없죠. 그죠? 그래서 2차 저항값하고 최대 토크 값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3150대 210V의 단상 변압기의 고압측이면 이제 1차가 되겠죠. 그죠? 고압측에 100V의 전압을 가하면 가극성 및 감극성일 때 전압계의 지시는 각각 몇 볼트인가? 자, 가극성일 때는 1차 전압과 2차 전압이 합친 값으로 지시가 되고요. 감극성일 때는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뺀 값으로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입니다. 근데 요게 뭐예요? 여기 3150V를 인가했을 때 210V가 2차에 걸린다는 얘기죠. 즉 이게 권수비가 되는 거예요. 권수비 A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입니다. 2차 전압 210V 분의 3150V는 요 계산하면 15 나와요. 그래서 권수비가 15예요. 예. 그래서 권수비가 15인 변압기인데 여기에 1차 측에 100V를 인가한대요. 그러면 2차 전압은, 자, 권수비가 15예요. 여기에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인데 1차 전압이 100V랍니다. 100V. 그러면 2차 전압분의 100V. 그럼 얘랑 자리 바꾸면 2차 전압은 15분의 100이다. 얘가
6.7 나오네요. 6.7V. 그래서 1차가 100V일 땐 2차는 6.7V예요. 그럼 이때 가극성일 때 전압계는 두 개를 더해서 지시한다고 했죠. 더한 값을. 그러면 106.7이 되겠네요. 106.7. 감극성일 땐 두 개가 뺀 값을 지시한다고 했어요. 100에다가 6.7 빼면 93.3. 그러면 가극성일 때 106, 감극성일 때 93.3이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네, 요거 직접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7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이 P, 회전수가 N, RPM인 전동기 토크는 공식 찾으란 얘기죠? 예, 토크 공식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예. 요게 유도 전동기에 관련된 이제 공식들인데 요거 정도들은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거 공식 암기한 공식 가지고 답 찾는 겁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8번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전압 변동률 공식은 이렇게 구해요. 2차 전격 전압 분의 무브와 단자 전압. 2차 무브와 단자 전압 마이너스 2차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보면 인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즉 2차 전격 전압이 일정하다고 한 상태에서 무브와 2차 단자 전압에 반비례한다? 얘와 얘는, 얘가 고정된 값이면 얘가 커지면 전압 변동률 커지겠죠. 그죠? 그럼 이건 비례 관계예요. 근데 여기선 반비례 관계다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 전압 변동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정격 용량 100kVA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300kVA의 삼상 출력을 얻고 있다. 한 상의 고장이 발생하여 결선을 V 결선으로 하는 경우 뱅크 용량 전체 용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변압기의 출력, 요거는 변압기 한 대의 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구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해서 부하의 삼상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변압기 한 뱅크인데 변압기 세대예요. 어떻게 세대냐면 얘가 1차, 2차 요게 한 대예요. 1차, 2차 요게 한 대고 1차, 2차 요게 한 대예요. 그래서 그냥 한 대로 우리 보기 편하게 한 대로 이렇게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를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결선해서 삼상의 부하를 삼상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00kVA예요. 그러면 이 변압기는 이걸 한 뱅크라고 하거든요. 이 변압기의 한 뱅크 용량은 100이 3개가 있으니까는 300kVA예요. 한 뱅크 용량이. 그런데 한 상이 고장났답니다. 얘가 고장났대요. 그러면 얘가 100 해서 V결선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 V결선, 요 두 개 합친 걸 이걸 이제 한 뱅크라고 하겠죠. 이 V결선된 출력비는 몇 퍼센트죠? 출력비 57.7%. 그래서 여기 델타 결선했을 때 300kVA에 57.7% 0.577 요 값이 루트 3분의 1배입니다.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300에다가 루트 3 나눈 거예요. 그래서 V결선의 용량 173. 자, 보기에서 그럼 V결선에서의 뱅크 용량 173 3번에 있네요. 그리고 각 변압기의 출력 V결선이니까 이제 얘가 173kVA의 출력을 내는데 변압기 한 대당 출력은 173에다가 이 두 대잖아요. 2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두 대니까 그래서 2를 나누면 86.6kVA다. 그러니까 변압기 한 대당 86.6kVA를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60번 150kVA의 변압기의 철손이 1kW, 전부와 동손이 2.5kW이다. 역률이 80%에 있어서 최대 효율은 약 몇 %인가? 자, 우선 효율 공식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곱하기 100으로 효율을 구합니다. 여기서의 손실
철손 플러스 동손으로 손실을 구해요. 철손은 부하가 연결되지 않던 발생하는 손실이죠. 그죠? 그래서 무부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철손 1kW 얘는 PI라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동손은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만 손실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율에 따라서 그 동손의 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에 동손 이렇게 표시해요. 자, 철손은 문제에서 1kW라고 했고요. 전부하 동손, 전부하면 부하를 100% 사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하율은 1입니다. 1. 그래서 1의 제곱의 동손은 2.5kW래요. 그럼 이때 그냥 정해진 동손은 2.5kW예요. 그죠? 2.5kW. 그래서 얘가 2.5kW란 얘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냥 효율이 아니라 최대 효율이네요. 최대 효율. 자, 최대 효율은 언제냐면 철손과 동손이 동일할 때. 이때를 최대 효율이라고 합니다. 최대 효율. 이게 최대 효율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때 최대 효율이 되는 부하의 비율, 부하율을 한번 구해볼까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부하율은 동손분의 철손. 루트가 있으면 안 되죠. 동손분의 철손. 여기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이 루트와 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부하율은 동손분의 철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 효율일 때의 부하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동손이 2.5kg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철손이 1kg. 루트 하면 0.63. 그러니까 전부하 이 150kV 암페어에 63%의 출력을 낼 때 이 변압기는 최대 효율이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요걸 공식으로 나타낸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정리가 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변압기 효율은 일단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출력 PN 이 변압기 용량에다가 역류를 곱해줘야 출력이 되죠. 그런데 최대 효율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부하의 율, 그죠? 부하율 곱해줘야 돼요. 부하율 곱해줘야 됩니다. 요거 나누기 출력, 여기도 부하율 곱해주고 출력, 변압기 용량에다가 역률 곱해주고. 그리고 철수는 언제나 발생되는 손실이니까 그냥 PI.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의 동손. 요렇게 정리된다고 했죠. 예, 여기가 동손, 여기가 철손이에요. 두 개 합쳐서 손실이라고 했어요. 요게 최대 효율일 때의 공식이에요. 최대 효율 공식. 변압기 최대 효율 공식. 여기다 100 해야 퍼센트 단위가 되겠죠. 근데 이거랑 공식이 좀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부하율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예. 분자에다도 나눠주면 분모에도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요. 예. 그리고 얘가 이렇게 곱해주면 얘랑 약분돼서 얘만 남죠. 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제곱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출력 플러스 부하율분의 1 철손 플러스 제곱에서 m을 나눈 거니까는 m 하나만, 부하율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부하율 곱하기 동손 분의 여기 출력 곱하기 100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식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가 적용이 되면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우선 PN 변압기 용량이에요. 그래서 150 곱하기 역률 80% 0.8 그 다음에 또 150 곱하기 0.8 플러스 부하율 분의 1 부하율이 0.63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0.63 분의 1 곱하기 철손 플러스 부하율 0.63 곱하기 동손 2.5 곱하기 100 하면 이때의 최대 효율, 변압기 최대 효율은 97.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예, 3번. 예,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최대 효율일 때 변압기 최대 효율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부하율, 최대 효율일 때 부하율 구하는 공식. 예, 그리고 최대 효율 조건은 철손과 동손이 동일할 때라는 거. 예, 요거 알아두시고 요거 스스로 한번 풀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4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전기기기
글로 나오는 거는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면 답은 맞춘다. 이걸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내가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한번 쭉 써보세요. 쭉 써보시다 보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출문제 다 보시고 그 내용부터 이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실 때 아유 난 이건 모르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해설이라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